안녕하세요. 행정법률 전문사무소 승무행정사입니다. 오늘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네, 이게 학생이 이제 학교 폭력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학교는 뭐 했냐? 학교의 중립성을 표방한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저도 뭐 중학생 자녀를 여학생이에요. 저희도 첫째가 여학생인데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의 입장에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뭐 어떤 말을 해도 이제 남겨진 유가족 보호자님께 도움이 안 되겠지만 이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저도 학폭 전문으로 한 행정사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음,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학폭이 이제 발생을 했고 이제 가해 학생한테 이렇게 됐죠. 네,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진행하는 건 또 지금 얼마 전에 진행한 사건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제 여학생인데 1차로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해 학생한테 당했고, 그래서 그 학생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교내봉사 조치 결정을 받고 접근 금지를 받았어요. 근데 그런 게 신경 안 쓰는 거죠. 가해 학생들은 계속 학교에서 복도에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학교에서 그래서 신고를 했어요. 그 보호자님들이 왜 자꾸 이 접촉 금지 아니냐. 그러면 학교에서 우리 할 만큼 했다. 지키지 않는 거는 가해 학생의 문제지 우리가 계속 주의는 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번 사건에서도 그래요. 음, 은폐는 없어지고 피해 학생이 없어도 그냥 너가 피해 다니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학교는 중립적인 위치예요. 근데 그 중립을 표방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학폭을 하면서 보호자님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도 학교가 알아서 해주겠지. 학교니까 선생님이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 나이 때의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 군사부 일체라는 게 있었잖아요. 군주와 뭐 스승과 부모님은 하나다. 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물론 그때 당시에도 뭐 선생님들에 대한 올바른 인격을 갖추지 않은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저도 뭐 슬리퍼로 맞기도 했고. 그래도 적어도 선생님이라는 칭호 자체가 부끄럽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저는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그냥 교사라고 써요. 교사. 그냥 가르치는 직업적인 사람으로. 네. 학교는 더 이상 학폭 피해 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해 학생 보호자들이 계속 민원러니까 가해 학생 보호자 눈치만 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립적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만 외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피해 학생의 권리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피해 학생 보호자님들, 더불어 가해 학생 보호자님들도 억울한 가해 학생 보호자님도 마찬가지지만 학교의 선의에 기댈 수는 없어요. 현실이에요, 그게. 네. 이게 우리 군대도 그렇잖아요. 입대할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너희 아들처럼 학교도 입학할 때는 우리 뭐 대한민국의 미래 이렇게 하지만 정작 학폭 피해를 당하면 아니 알아서 하셔야죠. 경찰에 신고하세요. 우리는 중립적인 기관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립이라는 미명하에 학교는 애초부터 개입 자체를 안 합니다. 네, 이게 현실이에요. 얼마 전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다른 건인데, 전담조사관 조사 끝나고 이제 제가 사안을 특정하고 이제 서면 의결서 1차를 제출하려고 했어요, 학교로. 근데 학교 인성부장이 안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왜 안 받아주냐? 아, 이거 그냥 교육지원청으로 바로 내라.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 종결로 나지도 않았고, 전담기구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으로 넘기지도 않았는데 지금 접수도 안 된 상황인데 무슨 교육지원청 장학사 되느냐고 제가 막 뭐라 했어요. 직접 통화는 못했죠. 저희가 대리권이 없다 보니까 보호자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 장학사한테 내도 접수가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전담 조사관 교육 끝났고 사안 조사가 끝났 거의 마무리된 단계고 전담 기구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교육 지원청 내는 거는 절차도 안 맞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호자님 또 그래도 설마 우리 인성부장이 거짓말을 하겠어라고 했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좋다 장학사한테 전화해서 이거 서류 제출하겠다 말해봐라 그리고 인성부장한테도 그렇게 말해봐라라고 했어요. 어. 근데 뭐 똑같죠. 장학사는 이거 아직 올라온 게 없어서 저희 쪽에 제출하시면 안 돼요. 인성부장한테 제출하세요. 라고 된 거죠. 그래서 보호자님께서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제출하라고 했다 인성부장이. 그러니까 장학사가 바로 전화 건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고 너네 지금. 네. 그래서 받아준 거죠. 네. 이런 거예요. 현실이에요. 학교 현실 지금. 네. 인성부장이라고 하면 적어도 신입 교사가 아닌데도 지금 그냥 자기는 연루되기 싫다는 거죠. 네. 음. 그래서 지금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자님들이 규정이 무지하잖아요. 사실은 학폭 예방법, 뭐 전담기구 절차 이런 게 무지하다 보니까 뭐 없는 규정도 만드는 거예요. 사안 조사 때는 사안 조사가 끝나서 우리는 뭐 받아줄 수 없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우리 받아줄 수 없어요. 교육지원청 내시면 돼요. 네 하면 되는 거죠. 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음, 더 이상 학교는 학생을 보호해줄 마음도 없습니다. 네. 민원을 덜 받기 위해서 우린 중립이에요 라고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가피 학생인데 올 초에 맞았어요. 가해 학생한테 맞았는데 접근 금지가 있었음에도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어깨빵을 하고 참다 못해가지고 또 불러낸 거죠. 피해 학생을. 그러니까 피해 학생도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해서 맞짱을 뜬 거예요. 소위 말해서. 예. 그래서 둘 다 사후 처분이 나왔죠.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그 학생은 이전에도 전력도 있었고 피해 학생은 처음 처분받는데 사후 처분이 나왔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이것 때문에 행정심판을 또 하고 있고 이거는 지금 서면 의견서로 네, 학폭위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 이상 학교는 중립이라는 미명하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자녀분께서 학폭 피해를 입었을 때 결국은 조력을 받으셔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형사 절차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뭐 경찰이 알아서 뭐 검사님이 알아서 뭐 이렇게 우리 억울함을 판사님이 우리 억울함을 해주겠지. 가만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처럼 학폭도 이제는 학교폭력 예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런 절차가 보장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절차상의 보장이 미흡했을 때 그 억울함들은 다 우리 자녀들이 없는 거예요. 음,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또 이제 통화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그래요. 행정사님 그때 유튜브 보고 학폭위 때부터 저희가 대응을 했어야 됐는데 예. 그냥 오늘 제가 상담받는 전화는 카톡으로 그냥 전달받은 걸 그대로 전달했는데 사회봉사 8시간이 나온 거죠. 예. 이유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전달받은 걸 전달했기 때문에 최초에 전달했던 친구가 사후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너도 사후처분이라 되는 거죠. 뭐 그걸 이제 뭐 재량권이긴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네. 뭐 학교에서도 그냥 전달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 보호자님은 또. 이제 학교 폭력은 그렇습니다. 네. 학생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분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억울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뭐꼭 저희라만 해라는 건 아닙니다. 뭐 저보다 저 능력이 좋으신 뭐 행정사님도 계시고 뭐 변호사님도 계시니까 음, 그분들하고 가장 맞는 전문가들과 함께 자녀분의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